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자식이 원수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연일 뉴스의 중심을 차지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두고 회자한 얘기죠. 이번 형제의 난을 두고 막장 드라마다, 고륙 상쟁의 갈등이다, 또 한국 재벌과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재벌과의 경영권 다툼과 재산 다툼,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런 볼상사나운 사태의 반복을 막을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 재벌들이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을 치다 왕성우입니다. 재계 5위의 유통공룡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경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롯데가 왕자 쟁탈전은 지난해 12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롯데상사 부회장 겸 사장, 그리고 롯데 아이스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사장 해임 이후 올해 상반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등기 임원이던 롯데건설에서 비상임 고문으로 전환되는 등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도 차례로 해임됐는데요. 반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은 올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롯데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동생에게 밀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동빈 해임 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27일이었죠. 신영자 이사장 등과 함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으로 모시고 가 신동빈을 포함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개회해 이사 해임을 무효행위로 규정하고 이사회에서 신격호 회장을 해임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쿠데타는 하루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사 해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폭로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는데요. 신동빈을 해임했다 내용을 담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 파일과 함께 신동빈을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선 신영자 이사장과 신동인 구단주 등을 비난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민간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재벌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단독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이 자초한 위기다.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등 갈수록 롯데가에 대한 시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도화선이 돼 재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법과 경영문제연구소 소장인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롯데 문제로 많이들 바쁘시죠? 네. 날도 더운데 이게 관련 소식 듣고 있자면 참 짜증이 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번 사태 전반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순위 5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무방한데요. 한 세 가지 관점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던 재벌 일가 총수구조라고 부르는 측에 이 소유권과 경영권이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인가. 이 호기심으로 오히려 이 사태가 촉발했다고 보고요. 그 보면 볼수록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창업을 해서 한일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커져서 지금은 이제 국내 사세가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대한민국의 기업인가 혹은 일본의 기업인가 이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는 외교적으로 여전히 치열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는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 애국심 마케팅 얘기도 한국 기업으로 많이 보세요, 나오죠. 일본 기업으로 보세요. 저는 그게 좀 수상합니다, 사실은. 예. 한국 기업이라고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예.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예. 그 이 헤드쿼터 본사가 어디 있느냐, 예.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예.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긴 했지만 예.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국가 정체성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의 일환인데 예. 우리가 해외에서 선진적인 경영 시스템은 흔히 예. 소유 구조와 경영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경영자는 영입해 와서 예. 회사를 키우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매우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예. 경영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주주 경영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주주들은 결국은 재테크 차원에서만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이지 예. 그 기업의 주주라 하면 기업의 파셜 오너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주인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되지 않는 구조의 기업 경영 방식이 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끌어가고 있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부끄러움을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 뭐 지금 세 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일파만파 벌어진 일들이 많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데 저는 100% 공감되는 게 예.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형태가 이게 드라마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구나 라고 국민들이 체감하게 된 것에서 예. 롯데 사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정말 나쁜 쪽으로 지대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실 뭐 알려지기로는 일본 롯데는 이제 장남, 그리고 한국 롯데는 차남 이 경영하는 것으로 좀 양분 구도로 가는가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예.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장에서 대체적인 의견이 신동주 마다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제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 그다음에 신동빈은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계열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사업을 책임지고 이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었는데요. 예. 작년 12월에 이제 전격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갑자기 모든 공식석상에서 이제 이렇게 해임이 됨으로써 이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조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내지는 한국 기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관장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 롯데가 어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게 예. 우리나라 법률조차도 상법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예. 대한민국에서 있는 법 중에 공정거래법에서 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집단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책임이나 권한을 명시해 놓은 그런 규정해 놓은 그런 법률이 아니라 다만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행태를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률상으로 그룹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한국 것이냐 일본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은 의미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에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한국의 상법의 근거를 두고서 설립되어 있는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법적으로는 엄연히 한국 회사인 게 맞고요. 예. 일본 롯데홀딩스라든지 그 위에 있는 L투자 회사라든지 광윤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일본의 상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인 게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기업이 한국 것이냐 일본 것이냐 어느 나라 것이냐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세금으로 들여다보면은 예. 법인세를 어디냐 내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그 설립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고용을 어디서 또 많이 창출하느냐 예. 이렇게 보면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번 이 논란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어떤 분석은 그러니까 어떤 논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보다는 이제는 그룹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 구조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갖출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초점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근데 그 롯데그룹 창업주 그리고 그 일가들의 어떤 이번에 분쟁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분의 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룹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나친 욕심,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아무래도 피해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롯데 뭐 지금 그룹이란 말을 뭐 예. 법적으로 안 쓰면 법적으로 안 쓰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 그룹이라 그러면 그 그룹이 뭔지는 다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룹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롯데 그룹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 기업 문화, 재벌 기업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 신격호 회장은 거의 롯데그룹 안에서는 신격화되어 있는 위치를 갖고 손가락으로 예. 지시서 하나로 예. 법과 모든 걸 초월해서 경영을 해오던 그야말로 황제식 경영이고 그리고 폐쇄적인 경영이고 군대식 문화로 예. 완전히 그렇게 기업을 경영했는데 이 기업이 1948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에 롯데제과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10년 뒤에 1967년에 거의 20년이죠. 이 1967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 이제 많은 특혜를 받고 네. 그리고 성장을 급격하게 해와서 오늘날에 이제 롯데 재벌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업을 내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18만에서 23만이라는 뭐 이 숫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비정규직 때문에 그런 그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롯데그룹은 슈퍼 중에 슈퍼갑 더 나아가서 슈퍼갑질을 뛰어넘어 가지고 무소불위에 지난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범죄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 범죄를 오너들이 몰랐느냐, 대주주가 몰랐느냐. 그럼 검찰에서 몰랐다 그러면서 소위 대표이사 사장만 이제 사실 법적 처리하고 끝냈는데 예. 그 문화가 아주 잔존하고 모든 것들 때문에 롯데가 갖고 있는 국민기업이라고 우리가 뭐 재과나 뭐 많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더불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95%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롯데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슈퍼갑질을 통해서 협력업체, 중소기업체, 그다음에 비정규직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오죽하면 10대 재벌에서 스스로 자기 그룹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에 의하면 롯데가 꼴찌가 나왔어요. 꼴찌가 나왔어요. 그리고 롯데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 아직도 롯데그룹 안에서 회의를 하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 사실 방송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그대로 코트를 하면 까라면 뭐 이런 식으로 까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군대식으로 밀어붙여라. 예. 그러고 가지고 이제 점포들 막 많지 않습니까? 마트 점포 같은 거 내가지고도 계약한 거 지키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약속했던 혜택금 같은 거 다 걷어버리고 이 모든 악행들이 이번에 국민적 공분과 함께 다 튀어나와가지고 심지어는 불매운동 그리고 지금 중소상공인 협회에서 롯데카드 안 쓰겠다. 이 정도로 지금 나올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까지 국세청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롯데그룹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이 롯데가 사실 망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수십만 명이 되는 임직원들 다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십이다, 형제는 아닌데 너무 떠든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차제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언론 보도들이 조금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점은 있지만 저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세계 5위인데 실제로 경영 행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멍가게 운영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지분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순환 출자 구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IMF 겪으면서 사실 많은 대기업들이 좀 순환 출자 구조 많이 개선을 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개 프린터를 뽑아왔는데요. 롯데 소유 아마 TV에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롯데 소유 지분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복잡한 전자기기 회로들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LG라든가 포스코 소유 지분들을 보면 깔끔하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순환 출자 구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공정위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재벌들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자라고 예, 예. 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회로도와 같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소유구조와 지주회사 체제로 간 깔끔한 게 과연 개선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투명도,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한 어떤 뭐 기업 지배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주회사 체계로 갖고 있는 깔끔한 모양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의견을 동의하실 텐데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벌그룹 중에서도 순환 구조가 무려 지금 파악된 거로만 416개가 존재하는 그룹 내에서의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끼리 말할 때는 이제 가공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회계 장부상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큰 집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기법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문제가 제기됐고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캠페인 대선 기간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들고 나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고 예.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제 임기 동안은 적어도 순환 출자에 대한 문제를 좀 극복을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집권을 하시고 나서는 이 순환 출자에 대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순환 출자에 대한 규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재벌이나 소유 구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대기업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 외에 새롭게 순환 출자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을 빨리 해소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좀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접근이었고요. 예. 지금이라도 지금 뭐 지금 논의가 있는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순환 출자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을 빨리 논의를 해서 유예 기간을 일정 기간 두고 이것을 해소하게끔 하여야만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잡한 회로도와 같은 지배 구조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앞으로 향후 10년 후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 우리 그 10대 재벌 중에서 예. 왜 롯데만 416개, 2년 전에는 한 10만 개 정도 예. 이렇게 줄였다는 게 이제 그 모양인데 예. 90% 정도를 차지하는 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롯데는 왜 그러냐? 삼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삼성은 이제 승계 과정에서 예. 이 고리를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이번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뭐 그 합병 비율 가지고 엘리엇과 분쟁도 있었고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는 뭐 BW나 CB를 발행해가지고 편법으로 승계하는 뭐 사회적인 뭐 논란이 있는 이런 걸 하더라도 이걸 줄여야 되는 그 소위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예. 롯데는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텔 롯데가 한국의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누구하고 얽혀 있냐면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광윤사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장악하면 이 문제는 승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다 비상장이고 예. 그리고 일본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할권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불투명하게 그냥 리포트 적어내는 걸로 막 그냥 끝났었는데 이번에 형제의 난을 통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거의 형제가 그 소위 롯데호텔을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L투자회사 여기만 지배하면 일본은 이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하거든요. 그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신동빈이 전략과 신동지 전략은 주주로서의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거고 예. 신동빈은 이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예. 어제 오늘 좀 밝혀진 거에 의하면 12개 L투자회사의 상당 부분을 신동빈이 공동대표이사 또는 단독대표이사로 지금 지난 6월 30일 날 시작해가지고 7월 30일 등기를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을 보면 아하 이 두 형제가 왜 목숨을 걸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분할하지 않고 소위 독식하려고 목숨을 걸었나 독식할 수도 없지만 그 구조 자체가
일본과 한국의 엮여 있는 구조 때문에 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앞으로 또 이번에 그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 또 지난 우리가 사례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뭐 현대그룹 사태도 네. 있고요. 현대그룹 사태 뭐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지 잠깐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게 20세기를 마치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예. 이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 예.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재벌, 대기업 하면 다 그룹사인데 예. 그래서 현대그룹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예. 현대건설로 시작을 해서 예. 창업주는 정주영 회장이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일찍 돌아가셨죠. 정치도 하시고 통일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닮은 꼴인 건 뭐냐면 창업주가 아주 카리스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막대하게 그룹을 키웠는데 예. 거기에 대한 향후의 분할이나 분배, 상속 문제, 후계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이 창업주가 이런 좀 아집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할 거야. 지금 신격호 회장도 그렇죠. 온전하다 예. 아니다 장차남에 이제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예. 국민들이 불안한데 총수 한 명의 판단이 이제 흐트러지면 그룹의 생사가 존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현대도 그런 상황을 이제 이미 10여 년 전에 맞았던 거고요. 정주영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예. 결국은 정몽헌 회장과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몇 년 후에 이제 자살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정몽구 회장,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래서 격돌을 해서 왕자의 난이 이제 최초로 벌어진 게 이 예. 현대에 들어왔었는 현대그룹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결과로 예.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몽주 회장 계열로 갔고 예. 그러니까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예.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부인인 현경자 회장 체제가 된 거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또 흩어져 나간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 만도그룹이라든가 예. 한라그룹이었죠. 예. 그런 이제 형제들의 그룹들도 1대 형제의 난이 있고요. 2대 형제의 난이 있는데 지금 신격호 회장 체제도 잘 들여다보면 신격호 회장과 뭐 신춘호 회장 대표적으로 농신그룹이 그렇죠. 롯데 라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간 과정들 1대 형제의 난이 있었고 예. 경영 2세에 와서 이제 2대 이 왕자의 난이 또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파편화돼서 오는데 예. 현대그룹을 필두로 2000년대 이제 중반에는 금호그룹, 예. 금호그룹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예, 두산. 이게 두산그룹, 예. 그 와중에 또 한진그룹 이러한 것이 모두 다 형제의 난을 2대 때 겪었다고 하는 거에서 아까 앵커가 처음에 말씀하신 재벌은 자식이 문제다. 예. 권력은 측근이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예. 권력을 앞에 두고는 그 부모 자식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가 그랬고요. 두산 금호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룹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경영 그 승계 과정이라는 게 이제 형제에서 그러니까 윗형에서 아랫형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예. 있었었는데 이제 박용성 회장이 이제 그룹을 운영할 어떤 시기가 됐는데 그걸 예. 넘기질 않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박용성 회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제 검찰에 고발하면서 또 거기도 이제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박삼구 회장하고 이제 박찬구 회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게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돼서 두 형제 간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박삼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산업은행으로부터 어떤 그룹의 그 외연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박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 석유화학의 이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네. 분인데요. 그렇게 이제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금호그룹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대우건설의 인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고 여기에 이제 그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제 박창구 동생이 이제 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종합화학을 중심으로 자기는 계열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계열 분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 재벌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왕자의 난이라든지 어떤 경영권 문제를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그룹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소유 지분도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회자됩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하나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 예. 이게 만약에 뭐 우스갯소리기도 합니다만은 만약에 또 여러 뭐 아들 딸을 구별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또 후계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라면 또 어떤 분란을 겪게 될지 그렇죠. 몰랐는데 다행히 이제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또 시청자분들께 잠깐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그럼 이런 경영권 문제, 형제들 간의 분란이 무슨 직접적인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리더가 둘,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회사 내에서는 벌어지냐면 줄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자리를 지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을 잘못 서게 되면은 자기는 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나는 순간 직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이사들은 이제 줄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온전하게 집중해가지고 사업을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 가지고 이제 소위 정치적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은 뭐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됩니다. 누가 다음 총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이런 분란이 겪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겠죠, 교수님? 그럼요. 예.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말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잠시 논의했던 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뭐 지주회사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총수 그룹이 자기 자식한테 핏줄 쓴 게 이 전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전통이 없어져야 우리 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더 경영과 분리가 되면서 선진화될 수 있을 텐데 정말 능력 있는 경영자가 들어와서 뭐 스웨덴의 발렌베리 같이 또는 뭐 도요타, BMW 가족 경영을 하더라도 무능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겁니다. 이런 그룹들이 많은데 우리는 끝까지 자식 그 핏줄 경영으로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앙금은 계속 남으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 오는데 문제는 10대 재벌 우리 전체 GDP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사람들의 싸움에 앞으로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계속 이들의 피바람 나는 싸움에 우리의 운명이 계속 결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바라보면 안 된다. 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 개인의 개별적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상관할 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늦었지만 지금 4개 정부 부처가 나서서 계속 관심 갖고 이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들여다보겠다. 이게 그 말로 끝나지 말고 또 단기적으로 오늘 보면 롯데에서 보도자를 보내가지고 향후 3년 동안 2만 8천 명인가 2만 4천 명을 신규 고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미래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롯데그룹 안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어떻게 이 고용 문제 이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이것부터 해답을 내놓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수많은 이 특혜들 이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금 국세청은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영 정보를 계속 이제 취득을 할 것이고 관세청은 올 연말에 결정될 시내 면세사업자 2개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호텔 본점과 잠실점 이 2개에 대해서 재허가해주는 그 문제에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이고 당연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각 1시 2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오후 1시 구간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가고 있을지 시황센터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8.60포인트를 가리키면서 201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 롯데그룹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8선을 가리키고 있다. 2000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에서는 소폭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차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있는 자금을 빼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현재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27억 원의 매도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기관 역시도 1,3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1,668억 원의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상승 전환해서 현재는 0.09%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48.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연일 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사들이면서 91억 원 매수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25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기관과 더불어서 268억 원 동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인데요. 자, 롯데그룹의 형제에 난 더불어서 이제 삼성그룹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통해서 그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일컬어졌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끝났는데요. 1조 5천억 원이 넘으면 삼성그룹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철회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될지가 관건이었는데 6,500억 원 정도가 행사가 됐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4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52%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78% 하락하고 있고 이제 현대차가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환율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환율 이익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 환율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자 현대차그룹은 이것을 위기로 느끼고 중국 시장에서 차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무려 10%나 인하하면서 중국 시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 좀 역부족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이 제약주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그 시장의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셀트리온 2%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어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1호를 설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28% 오르면서 13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이 1.27% 상승하면서 메디톡스와 자리를 맞바꿨는데요. 시총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CJENM 현재 1.27% 오르면서 79,700원, 메디톡스는 3.5%대의 급락세 속에서 52만 6,500원, 시총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강태환 아나운서와 함께 증시 살펴봤고요.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뭐니 해도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에게 있다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보였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만 봐도 416개의 순환 출자가 아주 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요. 이 회로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누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신격호 총괄회장 한 분이라고 봅니다.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걸 만들어 온 거거든요. 복잡하게. 그것을 또 줄였다 늘렸다. 그 와중에 이게 장남한테 물려줄까 차남한테 물려줄까. 본인의 고민이 가장 많았겠죠. 후계자는 누구인가 혹은 나눠줄까. 여러 가지 고민 사이에서 이 두 후계자, 이제 아까 아들이 한 명인 그룹은 그나마 축복이다라는 말씀도 쓰셨는데, 어쨌든 아들은 둘, 딸은 배제하고라도, 이 상황에서 지금 비등한 지금 이 지분을 부여하면서 경쟁시켜왔거든요. 아마 신격호 회장 마음도 장남 줄까, 차남 줄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장남 주고 한국은 차남 줄까? 계속 경영 테스트를 해온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본인의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우리가 버퍼라고 하죠. 완충지대를 뒀어야 하는데, 9순이 넘은 나이에
어찌 보면 이 차남까지도 아버님이 온정신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흘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본인의 건강에도 이제 위험 신호가 들어온 거죠. 예. 국민들이 보기에 깜짝 놀란 거고. 그럼 결자 해지거든요. 경영은 결국 예. 본인이 창업을 해서 키웠으면 왜 우리가 법인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법인이 등장하는 이유 자체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예. 그 정신과 철학 그리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신격호 회장은 내가 롯데보다 더 오래 살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리를 했어야죠. 그럼 지금 만약에 아직은 이제 이 생존에 계십니다만 예. 건강이 이제 아직도 예. 버티실만 하라고 전제하더라도 예. 지금 이 상황을 비롯되게 만든 것은 결국은 신격호 회장 본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자 해지인데 예. 만에 하나 뭐 이제 우리가 이건 예측입니다만 그룹 경영 입장에서는 예. 유고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건강이 악화되신다든가 하면 신동주, 신동빈은 끝까지 싸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한 말은 일본 춘추전국 시대를 빗대서 예. 이 세키가하라 전투를 내가 치르는 마음으로 왔다. 예. 일전불사에서 자신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온 거거든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내가 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까 권 교수님 말씀처럼 L투자회사 1에서 12번까지 중에 10개를 이제 7월 31일까지 확보했다는 이유는 예. 자 이제 뭐 광윤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L투자회사를 통해서 롯데호텔 한국의 지분 한 70여 %는 내가 가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건 결국 주총에서 세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예. 그 다음에는 매우 진한한 소송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의 책임은 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결자해지 말씀하셨는데 80%는 있다 이렇게 신격호 봅니다. 회장이 결자해지 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게 저는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고 늦었죠. 보여져서 그게 위기고 롯데의 예. 위기고 예. 그게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위기고 재벌가의 위기고 예. 이 위기가 초래된 거죠. 예. 수습할 수 있었다면 벌써 전 판단을 해서 장남이나 차남 쪽으로 몰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미 장차남의 싸움이 노출됐다는 것 자체는 실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은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으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화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뭐 어려운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롯데 사태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갈까요? 글쎄요, 뭐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제 처음에 작년 12월에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제 모든 공석에서 해임이 됐을 당시만 해도 신동빈 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신임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신동주 회장은 절치부심을 해서 아버지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이제 시간적인 것을 이제 투자했다라고 이제 지금은 파악이 되는데요. 예. 27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그 다음에 신영자 씨까지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구데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동빈을 축출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 요건에 미비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날 곧바로 신동빈 측으로부터 반격을 받습니다. 예. 신동빈은 아무래도 옆에 이제 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사회를 절차에 따라서 소집을 해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예. 이제 직을 해임을 시켰는데요. 지금까지 전개됐던 그 상황까지 전개됐을 때는 이제 누가 봐도 신동빈이 아무래도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창업자이신 신격호 회장이 얼마의 영향력이 남아있느냐가 이 문제의 향후에 어떤 이제 그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L투자회사라고 하는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직책을 신동빈이 확보한 것만큼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갖고 있던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광윤사라든지 내지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빨리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전체 복잡한 회로도의 정점에 있는 회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본 롯데 지주회사고요. 그 위에 광윤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L투자사가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신격호 회장의 영향력이 주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네. 자기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정도로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신동빈 지금 회장이 그렇게까지 녹록하게 섣불리 지금 경영권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든지 소송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명확관한 사실이고 아마 당분간 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롯데 사태가 뭐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결론이 나든 간에 이 지배구조가 좀 바뀌어야죠, 교수님. 당연히 예. 바뀌어야 되고요. 첨언하면 그 신격호 회장이 정말로
그 무소불위의 힘을 독재적으로 본인이 행사하기 위해서 예. 지난 67년 동안 이 양반이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 2인자를.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지분을 어려서부터 똑같이 나눠주고 계속 그래 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이런 사태가 올 줄, 아까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자기 건강이 이렇게 되고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장남과 차남 사이에 보면 장남은 7개월 전에 아버지가 너 그만둬 하니까 말을 따라가지고 모조리 자기가 맡았던 데서 다 사임을 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보고를 받고 뭐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중국 투자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고됐더라면 75억, 즉 일본 돈으로 8억엔 가지고 지금 장남을 해임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백 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손실이 난 이 차남을 그냥 놔뒀을 리가 없거든요. 그걸 보고받고 뭐 급기야는 뭐 그 신체적인 타격까지 가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서 L투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총괄 회장의 그 승인하에 법적인 문제 전혀 이상 없이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신동빈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변호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예. 이 문제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그 마지막에 끝까지 소송전으로 가고 그리고 계속 결혼전 벌리고 계속 하는데 최근에 지금 그룹 전체 특히 너희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5대 재벌의 위기다. 그래서 23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국민적 공분이 막 일어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노조 사장단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그 언론 좀 하다가 조금 소강 상태로 가면서 거꾸로 지금 이제 대통령 담화에 호응하는 것처럼 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 뭐 몇만 명을 뭐 고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내리는데요. 예.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해악들 그 수포 갑질이라든가 지금 뭐 비리라든가 많은 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빨리 해결하고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그런 정말로 자기들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한국에서 롯데재벌이 정말 다시 한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도 롯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시민단체가 지금 뭐 롯데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해결이 되든 간에 롯데가 입을 뭐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롯데 않습니다. 앞날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롯데의 앞날이 예. 지금 암울하죠. 암울한데 극복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 뭐 당위적인 과제죠. 극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출혈을 하게 돼 있어요. 국민까지도 예. 또 대한민국 경제까지도 예. 그러니까 극복을 해야만 하는데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예. 일반적으로 네. 이제 주시장에서는요. 저희 경영권 분쟁, M&A 또는 경영권 분쟁이 해가지고 내부에서 싸움이 나면 예. 주가가 올라갑니다. 서로 지분을 확보하려고. 예. 그런데 이 그룹의 특징은 처음에 반짝하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와서 거의 그룹 전체에서 1조 2천억 이상의 지금 주가 손실이 있거든요. 예. 시총에 손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기 보세요. 오늘도 아까 중간에 시황 보도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판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는 얘기는 한국 그룹 전체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희들 머리가 난다. 너희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투자 못하겠다. 투자할 곳이 여기만 있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빨리 환골 탈퇴해서 지배구조 정말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정말 오너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들 유능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 저는 오히려 이게 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나서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압력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와 함께 지금 재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질 일이 예. 터진 건데 예. 내부 수습이 안 되고 결제 해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사회와 국가가 나선 상황이에요. 자, 국민이 누구냐면 국민들이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또 적지 않은 내부 고용인들도 있는 거고요. 그들이 다 롯데의 식구 아닙니까? 대부분 또 소비자예요, 지금 맞습니다. 롯데 지금 이제 주력산업이. 총수 예. 일가 소수가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예. 여기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공동체란 말입니다. 예. 정부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순환 출자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야당분은 이제 소급해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자. 예. 그다음에 이제 현 대통령은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기존의 기업 문제가 터진 것이므로 순환 출자 문제는 어떻게든지 정부 정책으로 경제를 투명한 쪽으로 가야 되고요. 예. 뭐 현대그룹 같은 쪽도 자동차 그룹을 보면은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 총수는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영인과 순수한 소유자로 남아야죠. 예. 소유자라는 표현도 좀 특이한데 주주인 거죠, 그냥. 대주주가 있는 거고 소액주주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클리어한데 이 롯데의 해법에서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주총에서 격돌을 하고 소송전도 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A안, B안 중에서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나마 흐름을 보면 신동빈 회장은 상장을 추진하던 이제 CEO예요. 예. 그 전까지 신격호 회장은 왜 우리 주식을 남한테 파니 이런 주의였단 말이에요. 일본도 비상장주의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 시장으로 기업을 공개해야 어쨌든 투명성의 흐름이 가속화되니까 신동빈 회장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드라이브를 건다면 사업도 뭐 해외 사업의 손실도 있습니다만 롯데그룹은 현재까지는 국내가 핵심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브랜드를 80% 지켜야 돼요. 예. 브랜드 이미지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처음에는 쇼로, 제스처로 시작하더라도 사회 환원에 대한 모습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돌려주고 예.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의 이제 정책을 짜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제가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가 다시 한번 건재하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단계로 갔을 때는 예. 지금 이것이 약이 돼서 훨씬 좀 투명하고 선진화된 기업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예.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지금 롯데 일가에 좀 우리는 일침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송에 의의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가 보니까 40대 재벌 가운데 17개 기업이 지금 유사한 문제를 겪었거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업들도 뭐 우리 시장 거기로부터 전체 문제 남아있는 기업들도 자유로운 거기로부터 게 별로 자유로운 없는 것 문제가 같아요. 아니고요. 잠깐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업무상 이제 해외 투자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작년도부터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지배구조 문제를 갖다가 느긋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작년도 9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삼성 부지를 매입하면서 외국 투자자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삼성동의 부지를. 그때 제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정말 성토장이었었습니다. 예. 이럴 수가 있느냐. 주주들의 돈을 10조 5천억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라고 겪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삼성 엘리엇 사태에서 수많은 정말 불평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 국민연금, 하물며 법원까지도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세계 10대 경제국이 대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많은 투자자들이 했냐면 한국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자기네들은. 이 투자자들이 뭐 그냥 조그맣게 소액을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데부터 상위 한 20대, 30대까지의 그 투자자들을 이제 말은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냥 그것이 그냥 하나의 경고겠지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수준이 29%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뭐 환해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합적인 거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아주 전근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신뢰성 자체를 잃는 부분 역시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치권이나 지금 경제의 지도자들이 지금 지배구조 문제 내지는 재벌의 문제를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뭐 앞으로도 잘하겠지라고 하고는 아니한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예. 롯데 사태 터졌죠. 롯데 사태 터지자마자 지금 외신들이 지금 계속 타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연달아 지금 이제 3스트라이크다, 아웃 온다.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경제 지도자들은 아직도 먼 산 바라보듯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터질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비일비재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뭐 기업 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진짜 내놔야 이게 할 상황입니다. 순환 출자 이거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말씀하신 지 잘못하면은 그 외국 기업 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이 노출될 뭐 맨날 그 논리거든요.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겁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할 수 없고 예. 그리고 당연히 세계와 함께 수출, 수입 그리고 투자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해외 투자자들, 해외 실물이든 금융이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도 지금 더 큰 덩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투자자들로도 외면받으면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 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들, 특히 정부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이 차제 대호각성해서 이걸 한 그룹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우리 재벌 전체의 문제,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빨리 이거 손을 쓰고 제도를 바꾸고 또 시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 최평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롯데그룹의 이 총수 일가의 난, 예. 이게 지금 부자의 난이기도 하고 형제의 난이기도 한데요. 막장 드라마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기업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번에 수술의 방안을 모든 참여자가 함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롯데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국제경제학부 권영준 교수 그리고 법과경영문제연구소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자,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번 롯데 사태를 두고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누구도 아닌 롯데그룹이 자초한 혼란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도 롯데그룹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이니까 방법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볼상사나운 다툼 끝내고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